월급 300만 원으로 빠듯한데 주식으로 월 30만 원 이상 들어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운용 가능한 시드머니도 적고 투자할 때마다 손실만 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정말 투자 관련된 강의와 서적들에만 수천만 원 정도를 쓴 것 같은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략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돈은 안 잊는 주식 투자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돈 공부 시켜주는 남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도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첫 번째, 절대 돈을 잃지 말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충분하고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롭게 투자가 가능한 반면에 시드머니도 작고 당장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보탬이 돼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잃는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잃지 않는 투자를 세 가지 방법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요즘 시장 되게 좋잖아요. 코스피 지수도 3200포인트 이상 높아지기도 했고, 그런데 의외로 정작 이런 시장에서조차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게 계좌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이제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계좌 분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생소하시거나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계좌 분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계좌를 분리해주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투자 운용 스타일에 따라서 분리할 수도 있고 투자 운용 기간에 따라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투자 스타일이나 기간에 따라서 아예 증권사조차도 분리를 해주는 게 좋기도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씨라고 하는 분이 한 계좌 안에서 뭐 중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중장기 투자에서 지금같이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이 났을 거예요.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 20, 30% 이상씩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하필 투자하고 있는 단기 종목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봤던 이러한 종목들을 실현을 해서 이 단기 투자에서 손실 난 것들을 속된 말로 물타기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계좌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해당 물타기한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을 더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수익을 봤던 목까지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중장기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스타일에 따라서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한 1, 2년 정도의 조금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투자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계좌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른 계좌 분리는 필수입니다.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 과정들을 겪는데요. 이 복기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기 이전에 기업 분석이라든지 산업 전망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당연히 투자를 하실 텐데요. 그리고 결과값에 대해서도 아마 분석을 하고 복기를 하실 겁니다. 또한 단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호흡이 더 짧기 때문에 매일매일 혹은 매주 이렇게 복기를 해줘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신 돈깡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복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복기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기할 때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팁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Y와 How에 대한 부분들만 체크를 하게 되면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지실 겁니다.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했을 때 Y,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기업을 왜 투자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중장기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산업의 성장성 또한 뛰어나고 정부의 국책사업과도 어느 정도 결이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내가 투자했다. 이런 자기만의 정리가 좀 필요할 거고요. 더 세부적으로는 지난번에 안내드렸던 주식 담당자, 주담과의 통화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현재 상황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시비 뭐 이런 것들을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왜 발행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줄 필요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단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Y에 대한 부분들이 중장기 투자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될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규제에서 어느 정도 제외가 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땡땡 종목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고 거래량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폭으로 좀 터져 나와줘서 단기적으로 이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다. 이런 것들이 Y가 될 수가 있겠죠. 복귀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하우인데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하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간소화가 되실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기업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했으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기업을 5천만 원, 1억 정도를 투자할 건데 한 번에 다 매수를 하게 되면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 3주 동안 나눠서 3분의 1 토막씩 해가지고 총 5천만 원 정도를 해당 기업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엑시트 전략도 세워야 되겠죠. 해당 기업이 내가 목표했던 목표 수익률로 한 10에서 15% 정도를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전량 매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왜냐하면 하우에 대한 방식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이 큰 폭의 상승을 이어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는 상따를 할 수도 있고, 눌림목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구간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다 나와주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우에 대한 어떤 방식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최대한 잘 적용해서 진행을 했는지를 체크해보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복귀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세워놨던 이 원칙에 대해서 하우를 잘 적용해가지고 잘 매도를 하고 잘 매수를 하였는지를 체크해보면 될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할 때마다 내 매매 방식 자체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우를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좀 지켜줘야 꾸준하게 승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급등주를 따라가서 마이너스 20% 30% 단기간에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은 내 삼성전자의 주가 평단이 9만전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투자를 결정하실 때 왜 투자를 하셨나요? 아마 주가가 빠르게 급등을 하니까 나도 저 급등세에 따라가서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너도 나도 해당 기업을 투자하고 좋은 수익을 거뒀다고 하니까 나도 투자해볼까? 하시면서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미수나 신용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B2 해보신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제가 이러한 사례를 들은 이유가 사실 제가 경험했던 거기도 하고, 상담을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이런 고충을 많이 토로를 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버는 법보다 안 잃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는 법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잃지 않는 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오묘한데요.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연에 25%의 수익을 낸다고 하죠. 물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연에 25%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이제 막 투자를 입문하신 분들이 내가 25% 30% 그 이상의 수익을 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리가 자꾸 내 탐욕을 지배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이거를 전략으로 계속 눌러줘야 되거든요. 우선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최초의 투자 전에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목표 수익률을 내가 여태까지 투자를 했던 기간 중에 연에 가장 많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던 해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 거고요.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높은 수익을 냈을 때의 기준이 대세 상승장, 문재인 정부 때의 이런 동학개미운동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만약에 걸려있다라고 하면 그 1순위를 꼽지 말고 두 번째로 내 연수익이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으로 목표 수익률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예적금이나 채권 수익률보다는 조금 높은 한 8에서 10% 정도를 최초 목표 수익률, 연 목표 수익률로 잡아주시는 게 합리적이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해당 기업을 투자하기 위한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짜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Y와 하우 전략을 통해서 기업을 추출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꼭 다짐을 해주셔야 돼요. 최초의 목표로 세웠던 이 목표 수익률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가 내가 연애 목표 수익률을 15%를 잡았는데 너무 빠르게 갑자기 해당 기업이 급등을 해가지고 15%가 달성을 해버리면 훨씬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 최초의 계획을 어기고 더 보유를 하거나 해서 나중에 급락을 맞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 갑자기 너무 상승을 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자금들을 더 끌어와가지고 이 기업이 더 가겠지 하면서 추가적인 무리를 해서 목돈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리스크를 상당히 높이는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에 대한 기준도 어느 정도 세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손절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투자한 시점보다 15%에서 20% 이상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저는 종목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손절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회전이 좀 빠르시기 때문에 사실은 손절에 대한 기준을 5% 미만으로 잡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단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 손절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대왕개미라고 하는 홍익기 전업투자자도 보면 최근에 뭐 몇 억 손실한 거에 대한 인증도 하고 하시잖아요. 정말 멘탈이 좀 세신 것 같은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잘라낼 수 있는 손절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20% 30% 마이너스 나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손절 기준을 꼭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절이 왜 중요한지 제가 재미난 예시를 좀 들어봐 드릴 텐데, 오늘 있었던 일인데,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방명록에 사인을 할 때 그 펜이 뭐냐 너무 멋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좀 했다고 하는데, 오늘 모나미 주가가 이렇게 20%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걸로 모나미의 이 주가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단편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업에 대한 주가는 분명히 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거의 호재를 어느 정도 이어갈 거라고 판단해서 접근을 했다. 물론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재료가 소멸이 돼서 주가가 확 빠지게 되면 손절을 하지 않으면 이 주가 상승폭 20% 넘게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는 매우 중요한데, 사람의 심리가 오묘하기도 하고 탐욕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초에 어느 정도 계획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 계획 안에서 원칙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꼭꼭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혹 투자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신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다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추가적으로 다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진짜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내가 만약에 목표한 수익을 달성하고 매도를 했는데 기업이 더 가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보내주세요. 자, 오늘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계좌에 대한 분리를 내 투자 스타일과 운용 방식에 따라서 꼭 해주시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증권사까지 나눠주시게 되면 훨씬 더 분리가 잘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 복귀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두 가지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안내를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 중에 저는 8할 이상의 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이 심리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정한 원칙이나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행을 해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절에 대한 기준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셔도 아마 제 생각에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자기가 좋은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은 사례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